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에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늘 그렇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도 그리고 코스닥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및 기관들이 팔았고 등락률은 거의 보합 수준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외 시장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보합 수준에서 특별한 일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상승해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외환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외환시장의 변화가 없어요. 시간의 여유가 조금 있어 가지고 오늘은 이 우리 노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재밌는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만든 100년 행복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생애금융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을 쭉 조사를 해서 발간을 했다고 해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퇴직 이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서는 가치투자연구원을 만든 이유에서도 설명드렸듯이 2010년도 9월 13일 날 적은 글입니다. 왜 제가 가치투자연구원을 만들었고 또 주식 투자를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그리고 하나금융그룹에서 만든 이 보고서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은 하나금융그룹에서 퇴직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쭉 정리한 것을 보면 이래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 퇴직 이후에 사는 사람들을 쭉 하나금융그룹에서 조사를 쭉 했답니다. 해보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좀 여유를 가지고 정말로 참 은퇴 생활을 재밌게 즐기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은퇴 이후에 좀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이, 그럼 그분들이 어떤 점들이 그런 행복하고 좀 넉넉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가, 이 조사를 해서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중 첫 번째 공통적인 사항이 바로 연금에 일찍 가입해서 노후 준비 시기를 앞당긴다는 겁니다. 저도 이 연금 가입하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버이날 때 주위에 어르신을 한 분 뵀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떼일 줄 알고 그때 환불 이제 중단하고 해지해서 그동안 납입한 돈 다 환불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연금가입에 이렇게 찬성을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젊기 때문에 두뇌도 잘 들어가고 또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처가 있으면 빨리 뛰어서 투자도 하고 좀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신체 기능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게다가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투자에 대해서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할 상태를 대비를 해서 연금은 보험 삼아 꼭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민연금 이 홈페이지거든요. 국민연금을 18세, 여기에 만일 겁니다. 만 18세 때부터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를 이야기하면 정부에서 안 좋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하고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이때 처음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없어서 이 기간 동안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10년 있다가 18세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28살 돼서 취직을 했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취직을 했기 때문에 직장이든 지역이든 돈을 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내는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사실은 일반 보험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간 거라서 돈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요 기간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절세하는 방법을 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월급이 얼마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사업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소득이 얼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차가 좀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돼서 이렇게 세금이 소득이 늘어나서 세금이 늘어나는 시기가 와요.
또 그리고 사업하다 보면 어떨 땐 잘 될 때는 잘 돼서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는 이렇게 세금을 좀 작게 낼 때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절세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 급여 생활자를 기준으로 잠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급여 같은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환급 받을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세금을 내는데 왜 그러냐면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본인 공제도 그렇고 자녀 공제가 있고 부모 공제가 있고 이런저런 이유를 해서 세금 내지 마라 해서 그냥 공제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 공제의 범위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세금을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때 세금을 낼 때 이 국민연금은 어떤 거냐면 국민연금은 납입한 돈은 공제 항목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낸 만큼 세금을 안 낼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느 순간 요 기간 동안은 세금을 안 냈는데 환급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서 요 때부터는 이제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 세금을 요만큼씩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내는 세금만큼의 정확하게 이제 조금 계산을 조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만큼의 추가 납입을 해버리게 되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또 그리고 좀 더 월급이 늘어나서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또 추가 납입을 통해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입을 최대한 빨리 시켜놓고 수입이 없어가지고 연금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내가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시점이 왔을 때 공제가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소득이 좀 늘어나서 세금을 내야 되는 시점에 국민연금 추가 납입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정부에서 진짜 싫어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법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했을 때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년도 소득을 가지고서 그 이듬해 세금도 예납도 해야 되고 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의료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소득액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별게 없다가 사업이라는 게 소득이 들쑥날쑥하거든요. 들쑥날쑥한 관계로 어느 날 뜬금없이 내가 소득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의료보험이라든지 여타 간접세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국민연금을 추가 납입을 이용해서 공제를 많이 받아서 소득을 줄여버리는 겁니다. 줄여버리면 그 이듬해에 내게 될 연금, 국민연금 이외에도 의료보험 같은 거 내야 되잖아요. 그때 줄여서 좀 절세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튼 이 연금을 일찍 가입하는 것을 일단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또 잘 생각을 하면 굉장히 절세 수단으로서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요거고. 자, 두 번째로 이 은퇴 생활을 좀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게 투자 금융자산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 가치투자연구원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금융상품, 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일찍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요. 보통 빨리 시작하신 분들은 그 4명 중에 1명, 한 25세부터 이 주식 투자, 금융자산을 활용을 했답니다. 금융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퇴 생활을 좀 여유롭게 하는 사람 4명 중에 1명은 25살 이전부터 이미 금융자산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만약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8세면은 한 고3 정도 되면 만 18세 정도 될 거예요. 국민연금을 첫 납입을 시켜서 가입을 시켜버리고, 또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다면 일찍부터 정리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금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오늘 내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내일 당장 성과를 원하겠습니까?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 꾸준히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오르면 오른 대로 사고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두다 보면은 또 시간이 흘렀을 때 배당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또 그 외에 벌어들인 수입을 계속 추가로 넣어서 주식 수량만 늘린다면은 언젠가 시장이 또 방 갈 때가 있다고요. 그때 확 이렇게 투자금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로 가는 것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시간을 활용하게 되면 덤을 얻는 것이 바로 복리라고 하는 그 마법 같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죠. 왜냐하면 시간을 굉장히 짧게 두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회전력을 자꾸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단타를 하면 할수록 승률은 떨어져요. 꼭 우리 동전 앞뒤 하는 그 맞추는 것처럼 자꾸 가면 갈수록 확률이 떨어집니다. 차라리 확률이 높은 장기 투자를 계획을 하면서 오랜 시간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 그리고 은퇴 생활을 여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97% 이상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 집이 없으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 힘들죠. 왜 그러냐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잘 아신데, 아시고 계실 게 뭐냐면 이 주거에 특히 집 마련 관련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집을 갖다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30년 이렇게 장기로 이렇게 대출을 내잖아요. 내는데 그러면 매달 집 마련을 통해서 돈이 이자 그리고 원금 상환으로 계속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똑같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부모가 좀 여력이 있어서 집을 마련해 줬고, 한 사람은 집 없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시작은 똑같이 했지만 집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과 집 없이 시작한 사람의 그 차이는 10년, 20년이 흘렀을 때 굉장히 크게 납니다. 가능하면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또 하나는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다 잘 아실 겁니다. 돈이 계속 늘어나서 돈의 가치는 하락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실물자산 가격은 재평가를 계속 받게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 집을 일찍, 뭐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 자기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살만한데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실제로 은퇴 이후에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은 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은퇴 이후에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부동산에서 현금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젊을 때는 제가 이 카페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가치투자연구원 만든 이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보면은 주식 투자는 단지 수단일 뿐이고, 그리고 주식이나 뭐 기타 방법으로 어느 정도 돈이 불려지면은 실물 자산 소유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적어 놨지요. 예, 그것처럼 어느 정도 돈이 불려지면 분산 투자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든 어떻게 됐든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를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은퇴 이후에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부동산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통계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실제 우리 인생에서 흑자가 되는 구간은 27세에서 요 59세까지 우리가 흑자를 맞이한답니다. 요때만 우리가 흑자 인생을 살고요. 어릴 때는 뭐 어리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라서 적자 인생을 살고, 또 59세 이후에는 뭐 은퇴도 하고 또 소득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적자 인생을 산다 그래요. 그러면 이 기간에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자산을 많이 불려둔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도 조금 여유롭게 좀 살 거고, 인간답게 살 거고, 이때 뭐 여러 번 몇 번 실패를 해버리고 이 자금 계획에 대한 어떤 운영을 잘 못하게 되면은 은퇴 이후에 참 굉장히 비참하게 살 가능성이 많겠죠.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지금 노인 인구가 점점 더 많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묵고 산다고 부모님한테 돈 제대로 주기 힘들죠. 여러분들 부모님 생활비를 갖다가 매달 꼬박꼬박 정말로 부모님이 만족할 만큼 줄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꼬박꼬박 주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 거고, 만족할 만큼 준다는 거는 참 거의 참 찾아보기 힘들 거고, 가끔 명절 때 주는 돈, 생일 때 드리는 돈, 이것도 부담스러워서 참 굉장히 좀
드리기가 좀 드리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짜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많을 건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점점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인구, 세금 낼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여유롭게 주겠습니까? 이미 국민연금 2057년 되면 또 고갈된다고, 돈 더 받아야 되고 받는 것 줄여야 된다고, 또 60세에서 65세까지 돈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뉴스 찾아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노후를 살 수가 있겠어요? 젊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 뭐 단기간에 돈 벌어서 소고기 사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투자는 내가 월급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아서 충분히 제대로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다 하면 그냥 계속 남은 돈 일정 부분 떼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에 투자해놓고 지내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불어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주식 투자를 그냥 막 과자 사 먹고 주식 투자해서 돈 좀 벌면 차 바꾸고 뭐 놀러 가고 그런 데 쓰지 말고 좀 멀리 보고 좀 이렇게 잘 불려두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수급도 한번 봐야 되겠죠. 보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요만큼 샀어요. 요만큼. 그런데 서비스업은 뭐 기관들이 팔았기 때문에 운수창고, 기계, 음식료품 요 3개 정도 돼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볼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본 업종들, 종목들 괜찮았죠. 운수창고하고 몇 개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뭐 시제는 뭐 이미 많이 올라서 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늘 만두하고 여기 기아차가 조금 올랐어요. 물론 세력들 수급은 외국인들은 오늘 팔았는데 기관들이 조금 샀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만두하고 기아차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